네, 교육감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얘기를 해야 될 거다. 보궐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서울 보궐선거에 대해서 네, 관심이 너무 낮았다. 엄청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투표로, 저는 이제 본투표 때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한산하더라고요. 저도 본투표 날 했는데 엄청 한산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10%라도 넘길까? 음. 네, 이런 걱정도 꽤 들었어요. 근데 뒤에 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23.5%까지는 갔었던. 보궐선거다 보니까 저녁 네. 8시까지 네. 또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퇴근하고 그래도 네. 거기에 이제 뭐 계셨던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퇴근 이후에 좀 우리 사무실 사람들한테도 6시 반인가에 혹시 투표했냐 그랬더니 아직 안 했다고 해서 그럼 가서 투표하고 와라. 약간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네네. 어쨌든 그나마 20%라도 넘겨서 좀 다행이다. 저는 약간 2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보수가 졌다는 게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러니까 23.5%밖에 안 되는데 보수 진영이 졌다? 근데 만약에 이게 30%, 40%, 50%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서울 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싸늘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싸늘함을 정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이제 그랬어요. 그런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일종의 보수 후보가 네. 낙선한 세 가지겠죠. 세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은 일종의 진보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네. 당선자 측은 일종의 단일화를 다 이뤄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결집 효과가 있고 보수진영도 뭐 단일화 한 거지 뭐 사실상. 근데 이제 한 분이 남았었잖아요. 이분은 근데 뭐 이제 보수나 진보나 딱 가르기는 어렵지만 자기는 뭐 중도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리가 안 됐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보는 정리가 된 느낌이고 여기는 네.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두 분을 합쳐도 50%를 당선자가 넘겼기 때문에 그렇죠. 두 분이 합친다 해서 되지 않지만 이게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합쳐진 때 기대감이라는 게 있고 결집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아니 합쳤어도 안 됐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후보가 끄는 매력. 후보의 이제 뭐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결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특히 교육감 선거는 후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그래서 무슨 생각이 후보를 알고 찍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봐요. 이제 그런 거죠.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유명하긴 하죠.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후보가 온전하게 이제 일종의 그게 있죠. 이제 낙선하고 나면은 인지도가 있더라도 그냥 그 공직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지도를 온건히 다 받아내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이고 일종의 이제 선거 기간에 나왔던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던 게 학폭 얘기가 있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이슈가 있었던 부분. 뭐 이슈라고 해봤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슈겠지만 아무도 몰라. 거의 어쨌든 몰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후보가 그 매력도가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빚도 한 14억인가 돼 있어요. 그 정규조 그거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정규조 명단 공개로 본인이 그렇게 손해배상으로 자기 소명에 썼더라고요. 그렇게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도 이제 몇 분 이렇게 만나 보면은 분위기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이 보수 정권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회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종의 샤이 보수. 내가 어디 가서 보수라고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투표를 하러 가는 동의인을 못 만들어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황이 현실인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24점 보통 한 이렇게 투표율이 23.5%밖에 안 나오면 무조건 보수가 유리하다는 게 뭐 조직력이 더 강하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상황에서 졌어. 그렇다는 얘기는 더 안 나왔다는 거지. 근데 안 나왔다는 얘기군요, 이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사실 이제 서울 뭐 근래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서울 경기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년 후에 내년에 물론 재보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보수는 서울 경기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타가 또 한 방 또 어퍼컷이 먹혔죠. 어떤 거요? 서울 교육감 선거가 딱 끝나고 다음 날 그죠. 구로구청장이 본인의 백지 신탁 주식 백지 신탁
관련해 가지고 나는 주식을 선택하겠다. 그분은 난 진짜 약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하나 더. 네. 그 다음날 또 어퍼컷이 한번 진짜 이거 결정타. 불기소처분? 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처분.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러니까 지방 지역에서 로컬에서 활동하는 제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의 불기소처분보다는 이 구로구청장의 자의진 사퇴가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두 개를 연결시킨 이유는 주식을 선택하고 그렇죠. 주식을 조작하는데 주가를 조작하는데 일종의 국가가 인정해 줘 버리고. 그러니까 주식의 힘이에요, 그냥. 이게 근데 보수가 소위 말하는 이익을 쫓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패 뭐 이런 걸로 망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지없이 지금 부패로 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과연 그러면 지방선거 등등등을 대처할 때 과연 국민 보수 진영이 어떻게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제 프레시한 보수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전혀 안 보이는 약간. 그런 프레시한 보수라고 하는 거가 지금 그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개혁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개혁신당과 유승민 뭐 이렇게 전 의원 같은 경우 있는데 개혁신당은 지금 이제 뭐 명시 등으로 해가지고 같이 엮여가고 있는. 근데 난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진짜. 이런 걸 보고 소위 말하는 이제 복만원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로컬 방송이니까 더 안 다룬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이제 서울 교육감 선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섣부르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투표율이 이제 이게 또 일종의 여론조사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 값이라고 보지만 이게 실측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제 그 표본값이 전 적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표본값이 적어요. 23.5%나 되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방선거는 보통 이제 2년 뒤에 있을 한 60% 선에서 투표율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0%를 넘기면은 진보 진영 쪽에 더 유리할 거고 60%가 투표율이 안 나오면은 보수 진영 쪽에 유리할 거고. 네, 약간 너무 엄살인 것 같아요. 23.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보수가 졌는데 60%까지 가는 거는 저는 그건 좀 그런 거 같고. 근데 따져보면은 차이는 5%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23.5% 5%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23.5%의 투표에서의 5% 차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투표율이 점점 늘어날수록 또 모르죠. 보수 진영에서. 근데 이제 보수 진영이 투표를 하러 갈 동인이 있냐 없냐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프레시한 보수의 등장이 지금 나올 거냐. 이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황을 뭔가 바꿀 수 있는 뭐가 나오지 않으면 자꾸 뭐 그런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도 정치 신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정권에 다 엮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프레시한 보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프레시한 보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서대문 구에서도 그렇죠. 좀 이런 이제 구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다음에 우리 주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짧게 끝내서 장담하는데 지금 이선원 구청장이 재선에 대한 굉장히 열의가 있고 뭐 되게 열심히 그럴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분위기를 쭉 판단할 때요 지금 주로 밀고 계시는 정책들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로 미는 정책들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은 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걸 다시 한번 좀 다시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정책을 새로 이렇게 가다듬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지금 이 보수에 대해서 안 좋은 분위기에다가 정책들도 반응이 안 좋은 정책들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핵심적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서대문구가 지금 소프트 파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은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의 지금 소프트 파워에 강한 게 이제 진보 쪽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드 파워에 강한 게 이제 일종의 보수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 쪽에서도 소프트 파워적으로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측면에서 보면 정책들이 대부분 다 올드한 보수 정책. 좀 너무 올드해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재개발, 뉴타운 이 정책들을 여전히 갖고 와서
이게 우리를 바꿔줄 수 있다고는 거의 구원자인 것처럼 예전에 이제 천지개벽이라고 했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되는 것도 아니고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되게 그리고 두 가지로 갈리는 게 그런 거는 이제 뉴타운이나 이런 재개발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다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어떤 밀고 있는 정책들이 불경기여서 안 되는 게 안 먹히는 그게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조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여성농구단, 이렇게 농구단, 실업농구단이나 저기 이제 반려동물 그런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 구청장, 이성환 청장은 뭐 농구단 때문에 뭐 홍보 효과 100억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불경기에 거기다 예산을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거를 워낙 지금 불경기 상황에서 지금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강조해버리면 사람들에게 작용 오는 거는 아니 사람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강아지한테 먹을 거를 지원한다고? 반응이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반응이 보수한테 더 많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반려동물 정책을 펼치시는 거에는 이제 뭐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다가가게 할 것인가. 장담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네. 장담하는데 이거 관련된 이런 반려견 정책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오히려 소위 말하는 좌파라고 하는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관련된 거를 더 비판을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이성환 청장이 지지자여야 할 보수나 이런 쪽에서 훨씬 많은 비판과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지금 이 정책의 비극이에요. 이 정책의 비극인 것이고 그리고 여성농구단은 좌우 가릴 것 없이 다 욕하고 있고 이거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카톡방에 보니까는 부총장님은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농구 경기 할 때마다 모든 경기를 다 보러 하신다는데요 라고 하는 그 기사를 누군가가 갖고 와가지고 하는데 반응이 누구 하나 실드를 안 쳐줍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도 출전했겠죠. 이번에 1패도 없이 모든 전국대회에 전승을 했고 모든 우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많다는 게 이러다가 그 환경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4개밖에 없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시 한번 정책을 다시 한번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정책이 제대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약점을 더 갖고 가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죠. 네.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환 청장이 지금 이제 구정을 운영하시면서 주변에 보좌관제를 좀 이전 청정과 다르게 많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많이 운영, 잘 운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 많이 운영하죠. 저는 이제 행정은 루틴하게 가고 소위 말하는 청장의 의지가 한 200% 반영이 돼요. 예를 들면 청장은 그런 말을 안 했더라도 아 이런 방향이겠거니 하고 행정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뭐 행정은 그렇다 치고 제가 지금 보좌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진들이 조금 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제 좀 내부적인 토론을 좀 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김건희 씨가 내년에 이제 김건희 예산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예산이고 하나는 식용계와 관련된 이 개식용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뭐 대충 한 1조 원 여기는 7, 8천억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7, 8천억 원 정신보건 이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정신건강 관련된 인프라에서 돈을 쫙 뽑아다 쓰기 때문에 이걸 한 2년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인프라가 다 무너질 거다라고 우려하는 게 있고, 요거는 이게 지금 이것도 저 때는 보좌관 분들이 방송 보실 테니까 보시고 나서는 이 논리를 개발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뭐라고 할 거냐면은 1년에 1조 원을 개를 구하고 먹이는 데 쓰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방어 논리가 뭔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불경기인데 개를 뭐뭐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거 그냥 뒤로 쭉쭉쭉쭉 밀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앙 예산까지 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 1조에는 이제 개 식용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음식
그게 아니라 개를 다 구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식용개들을 다 구조해서 네. 어쨌든 1년 동안에는 뭐 먹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몇십만 마리라고 하는데 얘들을 어쨌든 구조를 다 해가지고 어딘가에 놓고 먹이고 뭐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용도 당연히 예산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사람 뭐 이런 불경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한테 그렇게 쓴다고라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제가 볼 때는 얘는 중앙에서 이제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방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정리해야 될 부분은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비판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게 문제로 그 예산 자체 문제라고 하는 건 네.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고양이 키우기 때문에 사실은 반려동물과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이제 뭐 반려견 키우시고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반려견 키우시는 제가 그래서 왜 반려동물 지원센터 정책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이성원 청장님을 찍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핵심은 좋은 정책도 와닿게 된다. 그러니까. 라고 그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원 청장의 정책을 지지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비판이 너무 심하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건가가 제가 볼 때는 숙제다. 지금 이제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 이야기하시죠. 어떤 거예요? 그거. 우리 그러면 잠깐 이야기,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끝내고 그냥,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서대문의 황우환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